안녕하십니까, 리더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우리 이제 이 북 트레이닝, 제가 맡은 책임은 이제 오늘까지 4주 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4주 동안 쭉 책과 함께 씨름도 하면서 달려왔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강의 의뢰를 받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저 스스로도 자꾸 나아지는 부분도 있었고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클럽 부과장님한테도 사담으로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사. 그때는 제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리더님들과 이번 주 마지막 주차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PT 나왔나요? 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책 제목이 길면 책 내용은 의외로 쉽다. 책 제목이 짧으면 내용이 굉장히 오묘해진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책을 지금 여러 번 읽으면서 굉장히 내용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뭐 한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 계속 올리죠. 우리가 이 개울을 건너가야 돼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소한의 대가로, 그다음에 나에게 피해가 적은, 결국은 뭐 물이 얼마 먹고 신발까지만 젖냐, 바지가랑이까지 젖냐, 무릎까지 젖냐, 그 문제겠죠. 이 개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아, 리더님 좀 뜬금없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죠. 특히 여성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하고 씨름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얼핏 들었는데,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리더님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 한번 해야지, 뭐, 우리 5,400만 명이 한 번에 시도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뭐 다이어트를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어디에 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100만 명 정도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연말쯤 가서 아니면 뭐 이번 달 말까지 자기가 계획했던 데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그 성공 다이어트 본인의 마음에 드는 다이어트를 성공했을까요? 한번 어느 정도나 될까요? 10%, 20%, 30%? 근데 의외의 결과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1%래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그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한국 리서치인가 어디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지만 99%는 실패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나는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서 뭐 어느 정도의 체지방 감소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 그 자기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유산화 그 다이어트 챌린지는 과연 어떨까? 보통 다이어트 챌린지를 시작하면 한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죠. 뭐 그룹으로도 하고, 팀으로도 하고, 개인으로도 하고. 그래서, 어, 통상 한 달 정도 지나면 1,500에서 2,000kg의 체지방을 감량을 하죠. 물론 우리 유산화 다이어트를 2,500명이 시작한다라고 해서 2,500명이 전원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해독하다가 3일 만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뭐 한 일주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2주, 어떤 분은 3주,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열심히 했는데 목표치에 도달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1인당 한 3kg 정도의 체지방을 감량했을 때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는 성공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어,
아주 확실한 예가 있죠. 제가 2년 전에 다이어트 챌린지를 8개월 동안 내리 했던 적이 있어요. 2년, 벌써 2년 전인가 3년 전에. 8개월 동안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서 한 번도 순위 안에는 못 들었어요. 근데 8개월 동안 제가 총 25kg을 감량을 했죠. 25kg 감량을 하고 벌써 한 2, 3년이 지났는데 체중 변화는 500g입니다. 500g 늘었어요. 다이어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힘들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벌써 2, 3년이 흘렀는데 제 체중은 500g 정도의 증감만 있었고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산화 다이어트가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데 성공 확률이 좋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도했는데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도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누구보다도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성공 아니면 목표치가 다 있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제가 보건대 다이어트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아요. 성공이나 목표 달성은 굉장히 약간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막연하게 유산화의 비전을 보고 들어왔을 때, 아, 나는 언제 골드가 되지? 언제 다이아몬드가 되지? 언제 스타가 되지? 이런 막연한 게 어떤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성공 내지는 목표 달성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유산화 비전을 보고 사인업을 했을 때 사인업하고 아 나는 다음 달에 다이아몬드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잡는 분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인업을 하고 뭐 매칭이라는 거를 도전을 할 것이고 2달 정도는 그다음에 쉐어러에서 빌리버, 빌더 단계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다 성공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다 맛보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보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이 더 쉽다. 자, 유산화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은 이 책에서 정의하기를 성공은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골드라는 어떤 그 핀 목표를 설정을 하셨다면, 자, 이번 주에 뭐 2주차, 3주차 됐어요. 2주차, 3주차쯤 골드를 진행하시면은 뭐 한 주나 2주 정도 있으면은 골드 마감이 되겠죠. 근데 그게 과연 끝이냐는 거죠. 골드 마감을 하시고 장렬하게 전사하실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골드에 도달할 쯤 되면은 루비를 꿈꾸시고 루비에 도달할 쯤 되면은 에메랄드를 꿈꾸시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성공은 어느 어떤 그 데드라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그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정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게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가 지불은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기는 실패하는 것이 곧 대가 지불이다. 그래서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겨내지 못할 실패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가만히 보면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 아니면은 마치 죽을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불나방처럼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해서 하시는데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다들 아,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친숙하게 아, 나는 오늘도 성공하고 있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어. 이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기를 시스템, 제가 시스템을 믿지 마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박정대 스폰서님이 여행하시다가 전세기 타고 돌아오실 얘기죠. 시스템, 이건 반어법적인 거죠. 시스템은 조직적이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의 이제 정의인데, 우리가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 그로잉업 그룹에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죠. 뭐 세미나든 RTS든 지역 홈미팅이든 2대1 미팅이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과연 얻어가야 될 게, 제가 그 시스템은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시스템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이용을 해야지,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 안에 내 파트너를 던져놨을 때 과연 내 파트너가 성장하겠는가? 그거는 미지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팀 페리스가 쓴 이 책에서는 성공한 삶이란 목표 달성한 하루의 복수 형태다. 오늘 하루 성공했으면 그걸로 만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도 내일의 계획을 세우시고 내일의 계획을 달성하게끔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삶은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목표치에 달성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복수 형태로 그 삶이 지속되면 결국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미팅에 들어오신 모든 리더님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은 여기 오신 리더님들은 더 이상 성공에 목매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미 성공자이시고 성공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3만이라는 숫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수명을 85세 정도로 봤을 때 날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3만일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를 날수로 계산해서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날수가 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의 남은 일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템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실패, 대가 지불이죠.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획한 목표를 완성해가는 하루하루의 연속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성공이 모여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하루하루가 매일 성공일 수는 없겠죠. 어떤 날은 실패고 어떤 날은 거절이고 어떤 날은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는 날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자책하거나 어떤 비관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됐다면 계획을 수정하시면 돼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은 이렇게, 모레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정하시면서 어떤 성공자의 삶을 사셔라. 자, 이 책에서 또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건 항상 나의 반대편에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항상 내 쪽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어, 제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목표가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꿈이 없대요. 그럼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지금이 너무 좋대요. 그분은 전직 간호사시고요. 코로나 때는 병원에서 그 파트타이머로 전업은 간호사를 안 하시는데 파트타이머로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근무도 잠깐 하셨고 남편분은 꽤 이제 중견기업의 부사장님이세요. 부사장님이고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다 잘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이 말이 맞는 거죠. 뭐 지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도 회사 잘 다니고 뭐 회사에서 부사장이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셋이 있지만 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주식을 통해서 한 달에 평균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필요한 용돈은 본인이 주식을 통해서 본인의 용돈도 벌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도 뭐 적지 않을 테고, 뭐 걱정거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일까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부사장이지만 결국은 돈을 많이 받는,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이잖아요. 그 회사가 그 남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편도 언젠가는 퇴직을 하실 것이고, 물론 노후 준비는 다 해놨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이들이 학생일 때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평생 나와 함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들은 나라가 뺏어가거나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뺏어가요. 아들은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아이들 죽어나고 공부시켜서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킨다.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식을 통해서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꾸준하게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면 사람인데 15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싶지 않을까요? 2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싶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뭐 300만 원, 4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낭패를 보는 타이밍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은 그분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언제 완성하실 거예요? 뭐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은, 올해 해야 할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시려고 머뭇거리십니까?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그 얘기예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죠. 자, 앞장에서는 굉장히 좁은 개울이 나왔고 그 개울에 제가 그 그림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는 그 개울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물에 젖지 않는 평평한 돌다리도 보여요. 다리죠, 다리. 아마 차 정도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 개울에 보시면은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남자가 한 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은 온몸을 적셔가면서 저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에 젖지 않게 저 돌다리를 건너가시라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애를 쓰고 만들고자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시고 저 돌다리를 편안하게 건너가실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유산화의 비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믿고 유산화에 사인업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어쩌면 좀 더 저기 좀 짙은 물은 깊이가 깊을 거예요. 수영을 못 하시는 스폰서님은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시스템으로 다 극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을 하시면 돼요. 스폰서님들이 저 튼튼한 돌다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책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1주차, 2주차, 3주차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이 책이 마지막이겠지만 또 다음 주가 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입장으로 돌아가겠죠. 또 다른 강사님이 하는 그 북트레이닝을 저도 들으면서 저도 저의 어떤 성장과 저의 파트너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또 시스템의 어떤 저도 작은 돌멩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스폰서님처럼 여러분들도 결국은 물에 발을 담그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건너가시고 이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할 일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책 4주차 마감됐습니다. 4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우리 그로잉업 그룹의 새로운 문화, 엄지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사랑합니다. 미러님들의 성공을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종료하겠습니다.